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도주는커녕 반등도 좀 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경우 주도주는 등장을 해야겠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이고요. 결과는 나와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어렵게 흘러갔던 이유는, 반도체주들이 어렵게 흘러갔던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특히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그에 대한 부분은 1년 전부터 모건스탠리 악성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년 전부터 주가 조정을 미리 받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도 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AMD에서 먼저 선수를 쳤고, CPU 출시 선수를 쳤고, 인텔에서도 발표를 했죠, 이달 초에. 그래서 아이스레이크 발표를 해서 이제 노트북 시장 먼저 이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인텔도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노트북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출시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서버용까지 출시된다. 서버용은 쿠퍼레이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딥러닝 기능이 강화되면서 인공지능 쪽 있죠, AI 가속화 기능이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출시된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서버용 CPU가 인텔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CPU가 판매가 돼야지 램도 판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래서 AMD에서 일단 일반 데스크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CPU들이 출시되고, 인텔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출시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드디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AMD와 인텔에서 직접 출시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적어도 추가 하락 정도는 서서히 좀 멈출 때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하락하던 가격이 좀 완만하게 하락하는,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하락이 있으면,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저항을 돌파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하락하는, 하락률을 줄이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44,000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제 한번 파기를 했으니까 니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중국은 이제 서로 좀 한 걸음씩 양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완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고 하면서 좀 글로벌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다. 시그널이 안 좋은 건 맞죠. 그래서 어렵게 흘러가는데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쪽 지표들이 좀 다행스럽게 좋게 나오고, 중국에서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가능성은 생기고 있다. 둘이 조금 미국 시장도 반등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44,000원 회복해서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꾸준히 언급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3,000원만 유지하면 된다. 제가 이날부터 해가지고 7월 초에 7월 8일 요 구간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로 이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시그널이 하이닉스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네요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강했고 하이닉스가 약했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하는 수급이 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저점 매수 들어온 거 보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라는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삼성전자가 강세가 계속 나오더라도 하이닉스는 흐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도 달라졌죠. 그래서 위쪽 상단 저항 부분을 두드리고 내려와 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73,000원 구간, 이 구간을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루 이탈 하루 회복 계속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지금 21선까지 붙여놨습니다. 현재 구간은 매매 구간이 아니에요.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양쪽 다 열려있는 이제 자율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73,000원 부근에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66,000원 꾸준히 언급드렸고 꾸준히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66,000원 구간에서 하이닉스 매매 구간입니다.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 시에도 66,000원 내려오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매수 구간 계속 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니까 좀 믿음이 좀 안 갔을 수 있죠. 그러신 분들은 73,000원 구간에 이렇게 눌리면은 매매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82,000원 아예 넘어가서 안착할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76,400원 이런 구간은 매매 구간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는 잘못해서 21선 맞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버리면 피곤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73,000원 전후에서 이제 아예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1차 매수, 만약에 66,000원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66,000원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시장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죠.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2차 매수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언급드렸던 중소형주 10종목 쭈루룩 읊어드릴게 빠르게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아니면 적으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DB하이텍 13,500원, 여기 중요한 구간이 15,000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죠. 시장에 지수 영향력으로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12,000원 살짝 요런 구간까지 흔들기가 나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13,000원까지는 바로 회복이 됐죠. 그리고 나서 15,000원 한번 두들기고 돌파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려 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보다는 15,000원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고요. 차라리 14,000원 이하에서 요 21선 부근 터치 나면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아예 15,000원을 돌파하면 혹은 아예 좀 더 밀려주면 13,000원 중반 정도까지 와주면 그때 매매하는 게 맞다.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44,000원 요 구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4만원 구간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게 매매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좀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데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은 LG그룹 계열사라서 이 부분이 좀 불안하게 여기는 분들은 매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DB하이텍이 파운드리의 강자인 것처럼 팹리스의 강자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믿고 가실 분들은 그냥 저점에서 4만원 부근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건 21선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요 종목을 한 33,000원 이 구간 있잖아요. 33,000원 구간은 이탈하면 안 되고 33,000원 구간은 유지를 해줘야 되고 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이라도 36,000원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은 한숨 돌리는 거고, 여기 넘어가 줄 때쯤 되면 21선도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21선을 빠르게 올라타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실리콘웍스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돼. 21선 회복해서 안착하면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공정 쪽에서 테스 꾸준히 언급드렸죠. 테스 같은 경우는 요 지금 15,000원 구간,
요 구간을 저점 생각하시고 16,000원 회복하면은 이제 진짜 강해질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위쪽 방향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쪽 방향으로 할 때 18,000원 기본이고 그 다음에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주면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DBI 틱텍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원익 IPS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요 22,500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탈할 때마다 강력하게 회복을 해주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점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고 회복이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 이탈한 구간은 트랩, 그리고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다.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데 여러분들을 손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임수로 이탈시킨 구간이 된다.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관망의 구간이다. 22,5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해서 26,500원 구간 뭐 이런 전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이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시라고 그랬죠. 기존에 매도 한번 줬고 다시 매수를 준 다음에 지금 반등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500원에서 26,500원. 만약에 26,5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해 준다면은 그때부터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뭐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원익 IPS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뭐 같이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반도체라고 하기는 애매할 수 있는데 원래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뭐 그 같이 그 공정 자체가 엮이는 게 많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유니테스트, 요 종목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유니테스트는 11,500원을 회복해지면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고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11,500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1선 올라타고 11,500원까지 안착을 해줘야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21선 회복이 일단 우선이고요. 요거 그리고 11,000원까지 회복되면은 이제 금상첨화다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위쪽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21선 회복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 회복을 하면은 저점 매수 구간에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하고 분할 매수를 조금 시작하고, 만약에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짧게라도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0원까지 회복됐다라고 하면 이제 약세 구간을 탈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000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후공정 쪽에 메리트가 있는데 글쎄요. 좀 강력해지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준 양봉 있죠. 이렇게 장대 양봉 실어주고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실어주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후공정은 좀 참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인과 유니테스트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재 관련주들이 핫하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 솔브레인, 동진셀리캔, DNF 이런 종목들 기존부터 뭐 계속 언급드렸었는데 1월부터 꾸준히 언급드렸죠. 여기서 더럽게 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솔브레인이 뭐 국산화에 뭐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고 하면서 이제 뭐 추세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75,000원 결국 돌파는 못했지만 21선 위쪽에서 횡보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7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에 이렇게 보면은 뭐 4만원대에서 매수하시라고 한 게 뭐 굉장한 신의 한 수였죠. 심지어 최근에도 꾸준히 요런 7월에도 요 날이었죠. 요 날 마이너스 구간이었으니까 이날 46,000원 후반 47,000원 사이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묘한 매수 구간이었죠.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75,000원 83,000원 매도 못하더라도 그어드린 75,000원 전후 이런 구간에서만 한번 정리하셨어도 뭐 최고고, 그리고 나서 65,000원
조정받을 때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좋은 매매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물량을 모을 기회가 아니겠느냐,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첫날부터 뭐 대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진세미캠이 강하게 올라갈 때 대장 가능성이 높네. 동진세미캠, 뭐 후성,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ENF 테크놀로지, 워닝 머티리얼즈, 뭐 솔브레인 뭐 다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올라가긴 했어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보다. 근데 좀 쉬고 있다.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이렇게 선 그어드린 대로 13,500원, 14,500원 이렇게 요 구간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현재는 14,500원만 유지를 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거래량 조금 실어가지고 양봉 하나 뽑아냈고 이틀 동안 음봉으로 쉬어간다. 21선 이탈하지 않고 14,500원, 21선 요 구간만 잘 유지해주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17,500원을 두들기러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NF 같은 경우도 조금 뒤쪽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많은 종목 말씀드리기 애매하니까 10종목만 말씀드렸다가 뭐 바닥권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DNF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언급드렸죠. 이게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을 선정한 이유는 선정을 한 이유는 DNF랑도 같이 새겨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순했다.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였다.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에서 기존부터 소재 기업에 투자할 때 이 두 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 중 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DNF가 탈락한 거지 DNF가 나빠서 소재 기업 두 종목 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8,500원 구간 요 구간에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건 확인이 됐죠. 여기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장대 양봉에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그 전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약세를 살짝 보였는데 어찌됐든 이 양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뭐 우려할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7,300원 위쪽만 유지해줘도 괜찮은데 언제든지 8,500원을 넘어갈 수 있고 8,500원 넘어가면은 여기서 9,000원 사이, 8,500원, 9,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조금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넘어가서 9,000원만 넘어가주면은 DNF도 한 차례 좀 강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된다면은 함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번외편으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시장 영향력으로 한번 강하게 밀렸다가 강하게 밀린 만큼 반등도 강하게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 주가를 다시 회복해 있죠. 그러니까 유진테크 같은 경우 12,000원 구간 뭐 이런 구간 넘어가면은 요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 강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약세 구간에 접어든 다음에 12,000원을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12,000원을 회복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12,000원 회복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다행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12,000원 근처까지 왔다가 밀렸는데 요 21선, 61선 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꾸준히 나와야 돼요. 저점 매수가 나오는 이런 구간, 지켜주는 구간이 꾸준히 나와야 되고 11,000원 부근에 지금 이제 21선이 꼬리를 말아서 돌려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주가랑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12,000원 돌파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12,000원 넘어가게 되면 위에 15,500원까지는 언제든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주 업황이 저는 이제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3분기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 인텔의 CPU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경우 우리 AMD CPU가 잘 나올 경우인데 일단 AMD는 잘해줬었어요. AMD는 잘해줬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미중 무역 전쟁이 4월, 5월에 이 사이에 봄에 끝나지 않았죠. 중국이 4월에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뭐 지연되긴 했는데 일본에서 소재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반도체 가격에 대한 압박은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꾸준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 뭐 당연히 업황이 회복되는 거죠. 주력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4분기 정도부터는 뭐 양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데스크톱 시장에서는 AMD가 지금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서버용 같은 경우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에서 이제 3분기에서는 하락을 이제 서서히 좀 멈춰가는 구간만 나와도 9월까지 해서 하락하는 구간이 좀 멈춰가는 것만 나와도 된다라고 했고, 4분기부터 살짝 이렇게 턴 시켜주기만 하면은 된다. 그럼 내년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강력하게 하락하던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소재 규제를 하면서 하락은 조금 제한되는 게 아니냐. 최근에 반등 나왔던 것은 소매 쪽에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온 게 좀 더 크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에서 뭐 강력하게 뭐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 인상이 3분기부터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감보다는 하락을 멈춘다라는 정도. 제가 최근에 샛별형 강의를 계속해드린 게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모든 가격에는 항상 마찬가지. 이렇게 V자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약간 U자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락을 하다가 이 매도세가 강한 부분, 가격 하락이 강한 부분이 이제 매수세하고 겹쳐서 횡보를 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가격 인상 쪽으로 돌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하강 구간, 두 번째 횡보 구간, 세 번째가 턴되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턴되는 구간이 이제 지금 3분기가 이 2번에 해당되는 거고 4분기까지 2번에서 3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돼야 됩니다. 4분기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은 반도체주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올해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가격으로 차트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회복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예 쭉 묻어놓고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